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TV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원청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근거를 들어서 하는 이런 어떤 감정과 그런 것들은 제 의견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갈 뿐, 다시 말해서 중국 본토든 외국에서 가져가시는 분이 정확하게 그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신뢰도가 높고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지게 가게 된다면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진품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각자 의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뜻을 가지고 좋은 가치로서 세상에 좋은 가치로서 좋은 물건 외국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또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실 분들은 제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조건에 맞는 것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 차후에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은 가려내야 된다. 그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원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며칠 전 출장 감정이다라고 해가 어느 유튜브가 또 출장 나가지고 원청하라고 막 얘기하면서 몇십만 원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맞지도 않는 얘기를 진품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겠습니까? 정신적 피해 고통에 대한 부분, 또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판매한 내용, 그걸 가지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포 상태도 안 보여주고 그런 말 믿지 말도록 하십시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어쨌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 아는 지인이 또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진을 받아서 일단은 하나하나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자기가 하나 있죠. 예, 이 도자기에 올려져 있는 기계 그리고 오른쪽에 컴퓨터 모니터에 D883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1107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양자 감정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전 쪽에 있는 그 양자 감정하는 곳에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1107, 다시 말해서 1107년에 이 도자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가 1107년이면 송나라 거죠. 송나라 도자기가 지금 현재 이게 진본이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양자 감정한 결과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348년이 나왔습니다. 양자 감정에. 그러면 이게 원나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것은 1173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송나라 말 정도 송나라 거 됩니다. 그죠? 그럼 1260년, 이 가요입니다. 1260년도면 송말이죠. 1279년도가 송이 끝나니 청말 겁니다. 가요입니다. 이거는 1348년, 원나라 청와네, 그죠? 이건 1320년, 이것도 원나라 겁니다. 만약 조금 전에 보여진 이 양자 감정에 개척되어 있는 저 연도에 대한 부분이 100% 맞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 보물급이죠. 하나당 100억씩만 하더라도 6개면 또 특히 가요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합치면은 600억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양자 감정에 대한 부분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런 도자기가 이런 연도에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양자 감정을 하는 곳 몇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이곳이 가장 그런 대로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전에 있는 곳이. 그래서 일단 대전에서 양자 감정 나온 것에 대한 부분 사진을 조금 얻어서 게재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양자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말미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정에 대한 부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가 감정 회사를 차렸는지 뭐 홍콩인가 어디에 계신 분을 이 기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걸 언제 한번 캡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처를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유튜브에서 나왔던 겁니다. 보면 첫 번째 도자기를 이 기계에 넣어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하면 도자기를 이제 넣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넣고 내부의 측정 장치를 통해 도자기를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측정을 진행하고 측정이 된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된다고 했죠. 전송이 된다면 컴퓨터로 전송이 된다는 겁니다.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파란색 지금 그래프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알루미늄, 철, 뭐 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그래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프가 높아지는 것이 있죠. 어느 성분이 참 많이 들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러한 성분들이 나온다라고 들어가 있죠. 뭐 나트륨 나오고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성분이 나온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첫 번째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 우리 안목 감정이라죠. 유감 감정, 시각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목 감정을 보통 해왔죠. 과거에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죠. 500년, 400년, 300년 전에. 두 번째는 1960, 70년대에 유행한 열 발광 검사, TL 테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분 파손이 일어난다는 거죠. 채취를 해야 되니까. 샘플 채취를 한다면 도자기 같은 경우는 도자기를 끌어내거나 드릴로 파손을 해야만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최신 감정 방법은 도자기를 파손하지 않는 열 발광 검사를 진행한다. 비파괴 검사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장점은 도자기에 파손이 없으며 원소 비교를 통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아까 같이 통에 넣고 원소 비교를 해서 그때의 그 당시의 진품의 그 원소의 함량, 성분, 그 비율이 맞을 때 이제 진품이다, 가품이다 이제 나누는 거죠. 따라서 도자기의 무늬나 화풍만 보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지도 않다. 가짜 만든다 그랬죠. 오늘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일 뿐입니다. 장비를 사용해 도자기 바닥 및 여러 부위의 원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얻은 감정 결과는 사람이 하는 감정 결과보다 과학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다. 물론 신뢰는 할 수 있지만 그 기계가 다 맞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로 그 도자기에다가 대고 찍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뭐 금이 몇 얼마, 은이 얼마, 철이 얼마, 뭐 납이 얼마 이렇게 쭉 적혀 있죠.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니까 과거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하니까 이 도자기 같은 경우에 감정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지금 쭉 적혀져 있습니다. 뭐 마그네슘이 얼마다, 알루미늄이 얼마고, 뭐 쭉쭉쭉 규소가 얼마고 이렇게 해가 진품이 나왔다고 감정서를 같이 주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뭐 보니까 뭐 고땡 뭐 있고 뭐 21땡 뭐 감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서를 받은 물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중국 사진입니다. 중국에도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소에 대한 부분 해서 원소를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뭐 쭉 나와 있죠. 최고 R이 뭐 0.089면 R의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금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다, 뭐 알루미늄이 몇 프로 들어가 있다, 뭐 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그 도자기 표면 자체를 확대해 가지고 척광으로 해서 그 인공화학 물질로 했을 때의 빛, 이것을 보고 진품이다, 가품이다, 자연 식물성이나 그 광물성에서 일어나는 자연 유학색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화학품을 썼거나 아니면 화학으로 부식시켰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진품, 가품을 나누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가품입니다. 화학적 약품을 사용해서 부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포라든지 뭐 200배, 300배를 확대시켜서 하나하나 분석해 가는 것입니다. 부식을 했을 때, 산처리 했을 때와 출토품, 노화로, 자연 노화로 일어났을 때의 상태, 노화 상태, 자연 노화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 노화와 인공 노화의 차이점, 그리고 그때 시대 때의 흑태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기포 상태 등등등등등을 분석해서 진품, 가품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도자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발표를 할 때에 썼던 내용, 주로 또 그 중국의 박물관에서 주로 검사를 할 때, 성분 검사를 할 때 쓰는 겁니다. X선 형광 분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죠. 유약이 있는 부분에 X선을 쪼이도록 해서 이게 컴퓨터로 전달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감정과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특히 도자기와 관련된 논문을 보게 되면 주로 이 기계를 가지고 나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문이라는 것은 특히 유명한 논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논문은 이 측정하는 기구에 대한 부분이 더 정확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구의 양자감정이라든지 뭐 X선 요 지금 나오는 형광 분광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나왔던 뭐는 TL 테스팅이라는 그런 거라든지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현재 2020년도 이후에 도자기에 관련된 감정 논문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논문들 중에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전문 박물관에서는 어떤 기구를 가지고 감정을 하는지 일단 그것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저는 많은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지만 일단 또 편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런 것들을 공부할 기회를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중국에서는 그러면 감정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감정하는지, 특히 오늘은 양자 감정은 중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까 놓았던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上面落翻嚟，因為呢個年8位數咧好重要。13。佢0同9都有啲信號。1397。1397。等等先下，我再覆一次下。1397。再check翻個信號。1397。1397係咪明朝咧？一陣我計唔少數。1397係咪明朝？我睇下先。1397。1397係洪武最後洪武晚年啊。洪武晚年啊！哦，洪武晚年。我真係洪武呢隻真嘢嚟喎。真㗎。唉。呢個真。哦。呢個真係。恭喜你啦！有個真嘅。話咗我就諗唔到呢個係真，我諗呢個咧又或者我叫佢真。哎呀咁。以前蘇馬利清嗰啲咧，佢有啲鐵鏽斑好靚嘅。哦。咁咧，佢呢個咧，佢因為佢係洪武啊，洪武嗰時咧，佢要求咧，啱啱開翻窯咧唔同。嗱呢啲咧其實係鐵鏽斑嘅其中一種。佢入邊，因為咧佢用礦物嘅青料啊，礦物鈷料咧，就會出現呢啲咁樣。哦。咁其實佢都係可能唔係進口料嚟㗎啦。哦。即係嗰陣時可能啱啱需要燒翻窯啊。即係洪武時期，所以啲嘢冇咁靚。哦，咁呀。反而洪武嗰啲冇咁靚嘅，你喂，我真係去到宣德嗰啲先靚。我見呢個油好滑喎。係，但係宣德嗰啲再靚啲。宣德咁呢啲係，但係呢啲少油。